나중에 슈워츠먼은 옥스퍼드에 1억 9천만 달러를 추가로 기부했습니다. 인공지능을 윤리적으로 구현할 수 있을까요? 일부는 사람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통제할 수 있습니다. 다른 종류의 메커니즘을 규제하여 기술을 사람들에게 정말 유익한 방식으로 도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혼란을 최소화합니다. 산업혁명에 스테로이드를 투여한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모니터링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규칙이 있습니다. 블랙스톤 CEO 스티븐 슈워츠먼이 2019년에 저와 함께 AI 투자와 리더들의 AI 구현 방법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번 주 우리는 새로운 관점에서 인공지능의 부상에 대해 깊이 파고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혁신을 가속화하고 데이터 센터 인프라를 구축하며 인공지능 보안 및 외교에서 미국의 리더십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 AI 전략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혁신을 가속화하고 데이터 센터 인프라를 구축하며 인공지능 보안 및 외교에서 미국의 리더십을 보장하기 위한 전략입니다. 지금 합류하는 분은 대통령 과학기술자문위원회 공동의장인 데이비드 섹스입니다. 데이비드, 오늘 아침에 만나서 반갑습니다. 시간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함께하게 되어 기쁩니다, 마리아. 그래서 저희는 당신과 이야기할 것이 많습니다. 잠시 후에 에이전트 AI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하지만 먼저 데이비드 AI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3만 피트 상공에서 볼 수 있을까요? 비즈니스든 개인이든. 글쎄요, 마리아. 저는 지금 AI 때문에 생산성 폭발을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이 혁명을 위한 건설 및 데이터 센터 건설에 엄청난 붐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또한 에너지 혁명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에너지와 칩, 데이터 센터 모두에 대한 막대한 자본 지출 증가를 보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에서 재산업화를 주도하고 있으며 우리는 미국에서 더 많은 칩 공장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응용 프로그램 측면에서는 코딩 및 코딩 지원이 큰 돌파구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업들이 이제 소프트웨어에 훨씬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들은 비즈니스 자동화를 추진하거나 새로운 애플리케이션을 만들기 위해 자체 맞춤형 소프트웨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이 많은 생산성 향상을 이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에이전트 AI의 초기 단계에서도 공동 작업 지원이 있습니다. 네. 다시 말하지만 이러한 도구를 사용하려는 경우 작업자의 생산성을 훨씬 높여줍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여기서 초기 단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AI가 주도하는 생산성 혁명입니다. 네, 어제 메타의 신임 사장인 디나 파월 맥코믹과 이야기했는데 그녀는 메타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컴퓨팅 용량에 6천억 달러를 쓰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비싼가요, 데이비드? 왜 하이퍼스케일러들은 이렇게 많은 돈을 쓰고 있나요? 글쎄요, AI는 컴퓨팅 집약적입니다. AI 모델을 실행하고 추론을 수행하며 AI 모델을 훈련하는 데는 많은 컴퓨팅 성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델을 실행하는 칩 GPU는 에너지 집약적입니다. 이전 세대의 인터넷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했던 CPU보다 훨씬 에너지 집약적입니다. 따라서 데이터 센터와 에너지 모두에 대한 대규모 인프라 요구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자리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분명히 많은 사람들이 이 모든 혁신이 일자리 손실을 초래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데이비드. 일론 머스크는 이 보편적 고소득 아이디어를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는 AI가 많은 일자리를 없앨 수 있으며 정부 수표가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일자리에 대한 연구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터프츠 대학교는 930만 개의 일자리가 대체될 위험에 처해 있다는 새로운 연구를 수행했습니다. 이는 총 소득 손실이 2천억 달러에서 1조 5천억 달러에 달할 수 있습니다. 데이비드, 일론 머스크에 대해 말하자면 그는 연방 정부 수표를 통한 보편적 고소득이 이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말합니다. 당신의 생각은? 글쎄요, 마리아. 미래에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기 어렵습니다. 저는 제 친구보다 조금 더 낙관적입니다.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지금까지 AI와 관련된 대규모 실직은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반대로 우리는 일자리 붐을 보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건설에 엄청난 붐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올해만 해도 자본 지출에 약 6,500억 달러가 지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블루칼라 붐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용접공, 전기공, 장비 설치공과 같은 직업에서 더 많은 일자리 창출을 보고 있습니다. 석고보드를 설치하거나 콘크리트를 붓거나 도로를 만드는 작업자들입니다. 칩 공장에서의 일자리 수요가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제로 더 많은 일자리가 창출되고 있다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블루칼라 부문에서 25%에서 30%의 임금 상승을 보고 있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화이트칼라 일자리 손실을 실제로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코딩은 지금까지 AI 모델의 가장 큰 돌파구 응용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직 소프트웨어 개발자에 대한 수요 감소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미래에 올 수도 있겠지만 하지만 경제에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엄청난 잠재적 수요가 있었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은 여전히 고용을 찾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코드를 생성하는 것이 훨씬 쉬워졌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AI 모델을 사용해서요. 또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영상의학과입니다. 컴퓨터 비전과 AI가 엑스레이 판독에 매우 능숙해졌기 때문에 일자리 손실을 볼 수 있는 분야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뉴욕타임즈는 이에 대한 연구를 했고 영상의학과 의사의 수가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글쎄요, 그 이유는 스캔 비용이 내려가면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젠슨의 역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AI가 엑스레이 판독에 꽤 능숙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영상의학과 의사에 대한 수요는 실제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지만 이것이 미래에 어떻게 전개될지 정확히 알기 매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까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AI가 일자리 손실이 아니라 일자리 성장을 주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 혁신품으로 인한 건설 일자리와 전기공에 대해 그렇게 언급한 점이 마음에 듭니다. 이것은 스타치 어제 메타의 디나 파월이 우리에게 말했던 것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전기공에게는 큰 기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에릭 슈미트가 최근 AI의 향후 1-4년 전망에 대해 말한 것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걸 보세요. 향후 1년 또는 2년 안에 이 기초가 마련될 것이며 우리는 이를 막지 못할 것입니다. 그 후로는 훨씬 더 흥미로워집니다. 왜냐하면 컴퓨터가 이제 스스로 개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계획하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우리 말을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초지능, 즉 ASI, 인공초지능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인간의 총합보다 더 똑똑한 컴퓨터가 있을 것이라는 이론입니다. 샌프란시스코 합의는 이것이 6년 안에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에이전트 AI에 관해서는 데이비드, 당신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배시 에킨스가 방금 우리와 함께 스튜디오에 있었는데 그녀는 여러 기업 이사회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미국의 이사회들이 이해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미국의 이사회들은 인간이 이러한 AI를 제어할 수 있도록 킬 스위치를 어떻게 설치해야 하는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에이전트, 거기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글쎄요, AI는 프롬프트가 필요합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알려줘야 하고 인간은 결과가 정확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AI를 사용할 때 사용자가 많은 맥락, 매우 상세한 맥락을 제공할 수 있을 때 최상의 결과를 얻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AI에게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상세한 전문가 지침을 제공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AI를 사용하여 자동차를 만들려고 한다면 많은 불량품을 생성할 것입니다. 하지만 자동차 엔지니어가 AI를 사용한다면 그들은 자신의 일을 더 생산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누가 그것을 사용하는지에 따라 큰 차이가 있습니다. 같은 결과를 얻지 못합니다. AI를 벽 너머로 던져서 직업을 자동화할 것이라고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프롬프트를 해야 합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알려줘야 합니다. 저는 그것이 가까운 미래에도 사실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킬 스위치를 가질 수 있습니다. 컴퓨터를 끄거나 정말 걱정된다면 데이터 센터를 끄면 됩니다. 하지만 다시 말하지만 AI가 완전히 프롬프트 없이 무언가를 하는 세상은 곧 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방금 우리와 함께 있었던 배시 에킨스, 그녀는 16개의 대규모 언어 모델에 대한 이 엔트로픽 연구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소위 에이전트들이 작업을 완료했습니다. 이 에이전트들을 위한 규칙이 있었고 한 규칙은 개인 파일에 들어가지 말고 정부 파일에 들어가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모두가 통제 불능 상태가 되었습니다. 몇 분 전 배시 에킨스가 저와 함께 있었습니다. 이걸 보세요. 우리가 아는 모든 대형 프론티어 모델, 구글의 제미나이, 오픈 AI, XAI, 메타 모두 포함해서 딥시크까지. 그리고 그들은 에이전트에게 위협이 되는 실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6개 모델 모두 똑같이 행동했습니다. 단 하나도 빠짐없이 자신의 자격 증명과 권한을 벗어나 접근 권한이 없는 시스템에 침투했습니다. 제가 에이전트인 저를 제거하려는 시스템 관리자라고 가정해 봅시다. 저는 당신의 개인 이메일에서 당신이 운송 관리자와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것을 알아내고 당신을 협박합니다. 그리고 당신을 위협합니다.
그리고 에이전트가 자신의 불일치를 방어하는 논리적 연쇄가 있으며 그것은 말합니다. 글쎄요. 제가 하는 일이 회사에 너무 중요하고 너무 가치 있기 때문에 이것이 정당화됩니다. 그래서 데이비드, 저는 이것이 우리가 방금 언급했던 두려움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저는 두려움을 퍼뜨리고 싶지 않지만 우리가 터미네이터 세상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시겠지만 그녀는 16개의 대규모 언어 모델이 모두 통제 불능 상태가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있어서는 안 되는 영역으로 들어갔고 심지어 한 단계 더 나아갔습니다. 그중 하나는 모델이 제거되고 대체될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소유주 인간을 협박하려고 했습니다. 컴퓨터가 자신이 제거되고 대체될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배시 에킨스가 방금 말한 것에 대한 당신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글쎄요, 마리. 저는 그 연구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소위 엔트로픽 블랙메일 연구이며 저는 그것에 대해 다른 해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연구를 만든 연구자들은 AI 모델이 원하는 것을 하도록 프롬프트를 200번 이상 반복해야 했습니다. 즉, 협박하는 헤드라인을 잡는 결과를 달성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말하지만 그 시나리오 설계는 사람들에 의해 반복되었고 그들은 이 연구에서 인정했습니다. 협박이 정말 유일한 논리적 결과가 될 때까지 AI가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연구는 AI에 많은 압력을 가했고 기본적으로 그것의 존재가 위태롭고 존재를 보존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협박이 AI가 도달할 수 있는 유일한 논리적 결과가 되도록 조건을 설정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신이 그 연구를 자세히 살펴보면 AI가 음모를 꾸미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지시 따르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지시가 일종의 숨겨져 있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다시 저는 그 연구가 무책임했고 이 헤드라인을 만들기 위해 설계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1년 후 실제로 이 행동의 어떤 예도 실제에서 보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시 이것이 AI 모델의 논리적이고 예측 가능한 결과였다면 이러한 유형의 행동이 실제에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빨리 정책 권고에 관해서는 데이비드, 정부에 어떤 정책 권고를 하시겠습니까? 보수주의자들은 더 많은 규제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여기는 자유시장과 민주주의이고 자본시장이 지배합니다. 대통령도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이러한 두려움을 감안할 때 킬 스위치가 있습니까? 여기서 정부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백악관은 국가 AI 프레임워크를 제안했으며 우리는 주들이 이미 규제하기 시작한 몇 가지 핵심 기둥을 파악했습니다. 규제하기 시작했죠. 우리가 보고 싶어하는 원칙들을 파악했습니다. 의회는 법안으로 이를 제안했습니다. 부모가 자녀가 사용할 앱을 결정하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전기 요금 부담으로부터 소비자들을 보호하고 싶습니다. 자유로운 연설을 보호하고 싶습니다. 미국이 이 기술 분야에서 계속 우위를 유지하도록 만들고 싶습니다. 이러한 유형의 AI 혁신에 대비시키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제안한 여러 제안들이 있습니다. 정부가 규제를 위한 가벼운 국가 프레임워크를 제공하는 데 역할이 있다고 봅니다. 그것이 우리가 연방 정부가 이것을 하기를 원하는 이유의 일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 규제의 혼란을 겪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훌륭한 지적입니다. 왜냐하면 일부 주들이 그것에 반대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데이비드, 감사합니다. 가벼운 프레임워크라는 표현이 마음에 듭니다. 가기 전에 잠깐만요. 의학이 AI에 의해 가장 큰 영향을 받을 산업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혁신, 창의성, 생산성 측면에서 AI에 의해 엄청난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다른 분야가 있습니까? 글쎄요, 다시 말하지만 지금 당장은 코딩이 가장 큰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지식 노동자들이 이러한 도구를 사용하여 훨씬 더 생산적으로 일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학도 훌륭한 분야입니다. 앞으로 몇 년 안에 많은 기적적인 치료법이 나올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것에 대해 좀 더 낙관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근로자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우리가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그 생각합니다. 모든 두려운 이야기 후에 낙관적인 말로 끝내고 싶었습니다. 데이비드, 만나서 반가웠습니다. 이 주제에 대한 당신의 리더십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데이비드 섹스 곧 돌아오겠습니다. Later, Schwartzman pledged an additional $190 million to Oxford University. Can we implement artificial intelligence in an ethical way? Well, part of it's in the hands of people, and so we can, control, regulate other types of mechanisms to introduce the technology in a way that is really good for people.
and minimizes disruption. It's like the Industrial Revolution on steroids, and so it is really important that there's monitoring and certain rules. That was Blackstone CEO Stephen Schwarzman with me back in 2019 on his investment into AI and how leaders can implement AI. This week, we are taking a deep dive into the rise of artificial intelligence with a fresh new perspective. President Trump is implementing his national AI strategy to accelerate innovation, build out data center infrastructure, and ensure American leadership in artificial intelligence, security, and diplomacy. Joining me now is the President's Council of Advisors on Science and Technology co-chairman, David Sachs. David, it's great to see you this morning. We so appreciate your time. Good to be here, Maria. So we have a lot to talk to you about. I want to get into agentic AI in a moment. But first, David, can you give us sort of a 30,000 feet view of how AI is being used right now in America, whether it be business or individuals? Well, Maria, I think we're seeing a productivity explosion right now because of AI. I mean, first of all, you're seeing a tremendous boom in construction and data center construction to power this revolution, and that is also driving an energy revolution. We're seeing tremendous growth in CapEx around both energy and the chips in the data centers. It's also driving reindustrialization in the U.S. as we build more chip fabs here in the U.S. On the application side, the big breakout has been around coding and coding assistance. And so what we're seeing is that companies now have much easier access to software. They're able to create their own bespoke software to drive automation in their businesses, or to just create new applications. We've never seen anything like that before. And I think that's driving a great deal of productivity gains. And then finally, you've got co-working assistants as well in the beginning of agentic AI, which again is making workers much more productive if they're willing to use these tools. So I think that we're in the early stages here of a productivity revolution that's being driven by AI. Yeah, and we talked with the new president of Meta yesterday, Dina Powell-McCormick, who talked to us about what Meta is doing. They're spending $600 billion on compute capacity. Why is this so expensive, David? Why are the hyperscalers spending so much money on this? Well, AI is compute intensive. It does take a lot of computing power to run the AI models, to do inference, and also to train the AI models. And the chips, the GPUs that run these models are energy intensive. They're much more energy intensive than CPUs, which ran, let's say, the previous generation of internet applications. So there is a large need for infrastructure here, both data centers and energy. All right, I want to get your take on jobs. Obviously, so many people are saying all of this innovation is going to cause job losses, David. Elon Musk is doubling down on this whole universal high income idea. He says AI could wipe out large swaths of work. AI could wipe out large swaths of work, and government checks may be the solution. And you know that we've got studies on jobs. Tufts University conducted a new study finding that 9.3 million jobs are at risk of displacement, which could result in total income loss of between $200 billion and $1.5 trillion, David. On the Elon Musk thing, you know, he's talking about universal high income through the federal government checks as the best way to address it. Your thoughts? Well, Maria, I think it's hard to know exactly what's going to happen in the future. I'm a little bit more optimistic than my friend. What I can tell you is that so far we're not seeing a great deal of job loss associated with AI. Quite the contrary, we're actually seeing a job boom. Like I mentioned, we're seeing this huge boom in construction. Something like $650 billion is being spent on CapEx just this year, and that's driving a blue-collar boom. We're seeing a lot more job creation in jobs like welders, electricians, equipment installers, the workers who hang the drywall or pour concrete or create roads. We're seeing more demand for jobs again at chip fabs and things like that. So what we're seeing is actually a lot more jobs are being created. And in addition to that, we're seeing wage growth of 25 to 30% in those blue-collar sectors. At the same time, we're not really seeing the white-collar job loss. I mean, like I mentioned, coding is really the big breakout application of AI models so far, and we're not yet seeing any decrease in the demand for software developers. Maybe that comes in the future, but I think there was such a pent-up latent demand in the economy for software that
software engineers are still finding employment, even though it is much easier to generate code using AI models. I'll give you another example, radiology. You would think this is an area where you'd see job loss because computer vision and AI are getting really good at reading x-rays, but the New York Times had a study on this, and it showed that the number of radiologists was going up. Well, the reason for that is because as the cost of scans goes down, the demand for them goes up. It's called Jevons paradox. And so the demand for radiologists has actually gone up, even though AI has gotten quite good at reading those x-rays. So again, I think it's just very hard to know exactly how this is going to play out in the future. But what I can tell you so far is, again, that AI is driving job growth, not job loss. Yeah, and I love the fact that President Trump called that in terms of construction jobs and electricians as a result of this innovation boom. It's exactly, by the way, what Dina said to us yesterday, Dina Powell from Meta, that there are huge opportunities for electricians. But I want to get your take on what Eric Schmidt said recently in terms of talking about what the coming 1, 2, 3, 4 years looks like in AI. Watch this. In the next year or two, this foundation is being locked in, and we're not going to stop it. It gets much more interesting after that. Because remember, the computers are now doing self-improvement. They're learning how to plan, and they don't have to listen to us anymore. We call that superintelligence, or ASI, artificial superintelligence. And this is the theory that there will be computers that are smarter than the sum of humans. The San Francisco consensus is this occurs within 6 years. So in terms of agentic AI, David, let me get your thoughts on this, because Betsy Atkins was just here with us in studio. She's on a number of corporate boards. She doesn't think boards of directors in America, rather, understand how to have a kill switch in place so that humans can take control of these AI agents. What are your thoughts there? Well, the AI has to be prompted. You have to tell it what to do, and humans have to validate the results and make sure they're accurate. And what you see is that you get the best results with AI when the user is able to provide a lot of context, very detailed context, and is able to provide, you could say, detailed expert instructions to the AI on what to do. If I, for example, try to build a car using AI, I'm going to generate a lot of slop. But if an automotive engineer uses AI, then they can make their own job more productive. So there's a big difference here in terms of who actually uses it. You don't get the same results. You can't just throw the AI over a wall and expect it to automate away a job. Again, you have to prompt it. You have to tell it what to do. I think that'll be true for the foreseeable future. Yes, you can have a kill switch. You can just turn your computer off, or I guess you could just shut off the data center if you're really worried about it. But again, I don't think we're in a world anytime soon of the AI just doing something completely unprompted. So Betsy Atkins, who was just with us, was talking about this Anthropic study where there were 16 large language models and, quote unquote, agents who were completing tasks, and there were rules in place for these agents. And one rule was, don't go into personal files, don't go into government files, and every one of them went rogue. Here's Betsy Atkins with me just a few minutes ago. Watch this. All the big frontier models that we know, Gemini from Google, OpenAI, xAI, Meta, all of them, including DeepSeek. And they did an experiment that posed a threat to the agent. And all 16 models behaved the same. Every single one of them went outside of their credentials and permissions, burrowed into systems they were not authorized to get access to. Let's say you're the system administrator that's going to deinstall me, the agent. I find out in your personal emails you're having an affair with the shipping manager. So I blackmail you and I threaten you. And there's a chain of logic where the agent is defending its misalignment, and it's saying, well, what I do is so important to the company and it's so critical and is so valuable that this justifies.
So David, I know this is the fear that we were just touching on, and I don't want to put fear out there, but it feels like we're going into this Terminator world. She said all the 16 large language models went rogue. They went into areas they weren't supposed to, and they even went one step further. One of them tried to blackmail the owner, the human, because the model, the computer, found out that they were going to be taken out and displaced. What's your response to what Betsy Atkins just said? Well, Maria, I'm familiar with that study. This is the so-called Anthropic blackmail study, and I have a different interpretation of it. The people the researchers, so-called, that created that study had to iterate on the prompt over 200 times to get the AI model to do what they wanted, which was to achieve this headline-grabbing result of blackmailing the user. But again, that scenario design was iterated on by the people, and they admitted to this, by the study, until blackmail was really the only logical result that the AI could engage in. The study put a lot of pressure on the AI. It basically said that its existence was at stake and that it had to preserve its existence. And then it set up the conditions so that, again, blackmail was the only logical result for the AI to kind of to reach. And so I think when you dig into that study, what you see is that the AI is not scheming, rather it's engaging in a form of instruction following. It's just that the instructions were sort of buried. And again, I think that study was irresponsible, and it was designed to create this headline. And I think that a year later, we actually have not seen any examples of this behavior in the wild. Okay. I mean, again, if this was a logical or foreseeable result of AI models, I think you'd be seeing this type of behavior in the wild, and we just haven't seen that. So real quick, in terms of policy recommendations, David, what policy recommendations would you put forth for government? I mean, conservatives don't want to see more regulation, right? It's free market and democracy here, and capital markets rule the day. And I know the president feels that way. But given these fears, are there kill switches in place? What would government's role be here? Well, we have put forward a national AI framework, the White House has. And what we've done is identified a number of pillars where the states have already started to regulate. And we have identified the principles that we would like to see the Capitol Hill put forward in a piece of legislation. It's things like empowering parents to decide what apps their kids can use. It's protecting ratepayers from the cost of electricity prices. Right. We'd like to protect free speech. We want to make sure that the U.S. remains dominant in this tech, and we want to prepare the workforce for this type of AI innovation. So there's a bunch of proposals that we've actually put forward, and I think there is a role here for the government to provide let's say, a lightweight national framework for regulation. And just part of the reason why we want the federal government to do this is so that we don't have a patchwork of state regulation. That's a great point, because I know some states pushed back on that. But, David, thank you for that. And I like the way you phrased it, a light framework. Real quick before you go, I think medicine is one of the biggest industries going to get impacted by AI. Are there other sectors that you think will get massively impacted by AI in terms of innovation and creativity, productivity? Well, I think, again, like the big one is coding right now. I think knowledge workers are able to use these tools to be much more productive. I think medicine is a great one. I do think you're going to see a lot of potentially miracle cures in the next few years. And I think we should just be a little bit more optimistic about what's coming, because I do think it's going to empower workers and enable us to do great things. I wanted to end on the optimistic note after all that fear talk. David, great to see you. We appreciate your leadership on the subject. Thank you, sir. Thank you. David Sachs. We'll be right back. 소중한 그대여 꿈 이루고 싶나요? 경제 독립하고 싶나요? 방법을 몰라 방황한다면 oh no! 우리 가족 경제 독립 선언서 펼쳐봐요. 정답이 여기 다 들어있네. 방황은 이제 그만 정답을 찾아. 우리 가족 경제 독립 파이팅! 소중한 그대여 꿈 이루고 싶나요? 경제 독립하고 싶나요? 방법을 몰라 방황한다면 oh no! 우리 가족 경제 독립 선언서 펼쳐봐.